지금 안 보면 진짜 늦습니다. 코인 시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코인 시장 상황 심상치 않다는 거 다들 느끼시죠? 50초 안에 핵심만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코인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이 코인 한파는 우리 지갑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그럼 앞으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지금 미국 경제 심상치 않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가스비 폭탄이 터졌거든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25달러까지 올랐어요. 경유 가격도 4달러를 훌쩍 넘었죠. 셰일 오일 생산이 버티고 있지만 유가 상승 압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스비 폭탄은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S&P 500 지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는 셰일가스 덕분에 버틸 수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방준비제도. 금리 쉽게 안 내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혀서 버티기 모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국제 정세.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다시 꿈틀. 이게 물가를 다시 자극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 늦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 S&P 500은 버티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지면서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집 사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용시장.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채용이 줄면서 서서히 식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경제 겉으로는 버티지만 속에서는 이미 속도 조절 들어갔습니다. 지금 유럽 경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유럽 경제 위기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유럽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GDP 성장률 급감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 경제 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들 에너지 가격 폭탄에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고 천연가스 부족으로 겨울철 난방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경기는 안 좋은데도 금리를 쉽게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민생 경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유로화 가치 폭락에 유럽 증시는 연일 폭락하며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럽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신흥국 경제 위기 가능성, 세계 경제 성장 둔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확보, 경제 체질 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동의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상상을 초월하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오일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 산유국들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자 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럭셔리 관광, 첨단 기술, 스포츠 산업까지 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거침없이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막대한 오일 달러는 미국의 월가, 유럽의 주요 기업들까지 유입되면서 전 세계 돈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G7 국가들의 경제적 입지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경제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어디까지 갈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다들 걱정 많으시죠? 부동산 시장 불안, 청년 실업률, 미중 무역 갈등까지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내수 시장과 강력한 정부 주도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까요? 인도는 떠오르는 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 중 하나입니다. 젊은 인구, IT 기술 발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까지 인도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 빈부 격차, 복잡한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인도가 아시아 경제를 이끌 새로운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본 경제의 부활. 오랫동안 저성장 늪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 관광객 증가, 반도체 산업의 부활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경제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에 발목 잡힐까요? 자, 오늘은 아시아 경제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이 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시죠. 호주, 뉴질랜드 경제.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 속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 경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탄한 기초 체력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풍부한 자원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튼튼한 경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호주는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자원 수출국으로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질랜드 역시 농업 및 낙농업 강국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죠. 두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상대적인 안전 자산 선호 심리입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집니다.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수록 이들 통화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경제에도 리스크 요인은 존재합니다. 중국 경제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기후 변화 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호주와 뉴질랜드 경제에 주목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호주, 뉴질랜드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